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라이브를 켰는데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얘기를 할까봐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말고도 저에게 되게 편견이 있으신 분들,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뭐 궁금한 사람들은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는 되게 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편견이랑 제가 어떻게 뭐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또 좀 방송에서 웃는 이미지가 많이 컸는지 또 귀여운 이미지가 컸는지 되게 온실 속의 하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미지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편견을 깨고 싶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네. 근데 털어놓을 곳이 없고 물론 부산 제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 어제도 걱정이 됐는지 연락이 왔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좀 눈물 나는 존재라서 저한테는 그냥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여기에 좀 용기 내서 털어놓고 싶었어요. 네. 뭐 듣거나 말거나. 우선 제가 어제 또 글을 올린 이유랑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랑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입만 열면 다들 막 무서워하시는데 저는 성격이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돌려 말하는 것도 잘 이해 못하고 저도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글솜씨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이걸로 말하고 싶었는데 우선 저는 부산에 있을 때 6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데 그 전에는 되게 부잣집이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쉽게 기억은 없고 6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벌써 이제 부모님 사이가 좀 안 좋으셨고 7살 때 이사를 가서는 이혼을 하셨고 집안이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안 좋은 집에서 좀 되게 불우하게 살았죠. 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신 분이 많으니까 다들 이해하실 거라 봐요. 근데 그 가난함이 저는 좀 오래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초등학생까지 무난하게 이제 잘 보내다가 6학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공부를 제가 수학밖에 관심이 없고 수학만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중학생 때 이제 다니면서 전단지 알바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알바 수가 늘수록 학교 결석 수가 늘었고, 또 그렇다 보니 결국 학교 자퇴를 하게 됐고, 네, 학생 신분으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내 용돈을 내가 벌자를 시작하다가 이제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제가 좀 남자 역할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되게 여자하고, 근데 또 어머님이 되게 멘탈이 강하시고 독하게 키우셨어요. 저희 딸이 둘인데 언니랑 저를 되게 고생하시면서 잘 가르치고 잘 키워주셨어요. 또 언니는 고려대 나왔고 공부 쪽이고, 친척들 뭐 친가 쪽이나 외가 쪽 다 사짜 직업이고 또 좋은데 기본으로 나오고, 이제 저만 좀 그때 당시 딴따라라고 하죠. 그쪽 꿈을 이제 키우면서 중학생 때 이제 저를 계속 집에도 찾아와 주시고 계속 붙잡고, 학교는 이제 졸업하자 이렇게 아껴주시던 선생님도 계셨는데 결국 전 돈이 급했죠. 엄마가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사실 막 벌레도 무서웠는데 막 제가 자꾸 그랬어요. 지금 또 못 잡긴 하는데. 그래서 남자로 되게 강하게 커야겠다, 남자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학생 신분으로 되게 아르바이트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어른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되게 안 좋게 돌았고, 소위 말해서 뭐 일진들, 뭐 안 좋은 학생들, 네, 많이 꼬인다고 하죠. 엮인다고 하고, 뭐 시비나 이런 것도 많이 걸려왔고, 그러면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웠고, 뭐 집단 폭행 이런 것도 많이 당해봤고, 또 한 번은 친구가 누구 연락받고 어디 간다길래 걱정돼서 가지 말라고 계속 말리다가 그러면 같이 가주겠다고 갔다가 빈집에서 모르는 남자한테 한 살, 두 살 위 그 오빠한테 그 맥주병으로 몇 시간 내내 맞은 적도 있어요. 걷어 차이고 막 주먹으로 맞고, 그러고도 계속 일어나고 죄송합니다를 하라고 하는데 뭐 죄송한 게 없었으니 끝까지 저도 안 했죠. 그래서 계속 맞고 두들겨 맞고, 뒤에는 뭐 남학생 애들이 쫙 줄 서서 되게 부동 자세로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이름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름은 기억나고 얼굴도 기억이 나는데 다 이제 두들겨 맞고, 네, 성폭행도 당하고 뭐 그러고, 친구랑 이제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주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당한 게. 그래서 사과하라고, 저는 사과 받아야 나가겠다고 했더니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단순무식해가지고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또 쌓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이제 잘 걷지를 못해서 집까지 거의 막 기어가다시피 갔는데 신고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시면 그거가 되게 더 큰일이 벌어지고 막 걱정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일들도 있었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한테도, 언니들한테도 많이 되게
되게 재수없는 아이였어요. 저는 좀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일은 또 알바는 또 해야 되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독하게 살았고 주눅들지 않았고 무차별로 당하지만은 않았고 싸울 수 있으면 싸웠고 피해봐야 했을 때는 피해를 받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반항도 많이 했고 그렇게 저의 중학생 시절이 갔죠. 그러다가 끝에는 이제 부산에서 도망치듯 이제 엄마랑 저는 서울 상경에서 꿈도 있었고 그냥 도망치듯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되게 기억은 안 좋았죠. 모르는 친구들, 친구가 아니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또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견뎠나 싶었는데 그때 시절에 뭐 신고를 해보나 마나죠. 뭐 법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뭐 소년원 가봤자 거기서 나오면 또 어떻게 되려고. 저 혼자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저 혼자 잘 이겨내고 잘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되게 깡이라는 게 생겼고 단단해졌고 웬만한 일에는 잘 안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어떻게 보면 경험도 쌓였고 저는 경험 되게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도 내가 적응하는데 되게 힘들겠지? 왜냐하면 경상도와 이제 서울 사람들 그 특유의 그 성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부산 여잔데 이거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그치만 이제 이겨내려면 뭐 그것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고 다 이겨냈는데 잘할 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서울 오자마자 또 일 시작했어요. 뭐 장사도 해보고 뭐 창고 정리도 해보고 뭐 쇼핑몰 모델도 해보고 아르바이트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정직원도 해보고 그래서 그 10대 때에 1000단위를 모으는 게 제 목표였는데 잘 이뤘어요. 저는 목표 정하면 꼭 이뤄야 되는 성격이라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확실히 오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표정 관리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때그때 정확하게 뭐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돌려 말하는 거를 좀 잘 못하고 선의의 거짓말 같은 것도 잘 못해요. 이게 누가 들으면 되게 합법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오해의 소지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도 났고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부산에 있을 때처럼 하면 혼날 수 있겠구나,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전혀 없었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연습생 오디션을 받고 그러고 합격까지 이제 3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저는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습생을 들어갔는데 일단 그것까지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제 꿈에 이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일단 연습생 생활을 하려면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뭔가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좀 죄스러웠고, 심지어 내가 알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빠의 친동생의 한기 삼촌이 유일하게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면서 도와줬어요. 사실 외가 쪽 집안이 더 잘 사는데 아무도 손길을 안 뻗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삼촌이랑은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한테 못 해준 거 삼촌한테 이제 대신 해주려고. 또 아빠가 삼촌을 되게 아꼈기 때문에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연습생 생활 들어갔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일진놀이를 하고 앉았길래 제가 그때 당시 17살이 딱 되던 해였어요. 3월달이었나? 네, 그때 시작을 했는데 연습생 생활은 이런 거구나. 나도 처음이었어서 뭐 심부름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데뷔 쪽 멤버 중에서는 세 번째로 들어갔거든요. 그 가해자 맏언니, 그 다음 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그냥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 부산에 있었던 그 험난한 생활 말고, 막 싸우고 무식하게 산 거 말고, 뭐 맥주병으로 맞고 이런 게 솔직히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돈 없어서 뭐 아르바이트 한 거, 가방끈이 짧은 거, 가정생활이 좀 안 좋았던 거, 이 무슨 자랑이에요. 그래서 다 숨기고 되게 모범생적으로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되게 밝게 보이고 싶어서 부산 살 때는 좀 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서울 와서는 억지로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또 잘못했다가 또 혼나다가 또 웃은 적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눈치가 또 없었죠. 이래저래 많이 배웠어요. 배우고 눈치도 그때부터 많이 보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제 나름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좀 이해를 못했죠. 이제 그 대화 방식이 막 괜찮아? 물어보면 보통 괜찮아 이러면 아 괜찮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안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말이 들려오고, 나는 이런 게 사실 잘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거는 또 이제 뭐 나중에 성인 되면 술 먹고 푸면 되니까 그렇게 얕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일진놀이가 연습생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뭐 20대 되고 중반쯤 되면은 끝나지 않을까. 네, 자연스레 그때 되면 이제 머리가 다 컸고 성인인데 설마. 그래서 참으면 되겠구나 해서 계속 참았어요. 계속 참았죠. 말을 원래 아무한테도 안 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자꾸 말 실수가 잦으니까 저는 제가 사투리를 쓰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많이 쓰던 말이었는데 그게 없는 말인 경우에도 많았고, 다행히 그거를 귀엽게 봐주신 분들도 많았는데 되게 안이꼽게 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겠다 해서 휴대폰이 나중에 생기고서는 급급하게 차에서 막 단어도 빨리 쳐보고 그랬어요. 어려웠죠. 저한테는 모든 게. 일단 뭐 저는 제가 되게 막 바보? 멍청한 이미지로 되게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다만 좀 국어가 약하고 좀 상식적인 거 조금 못 배웠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저는 제 머리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유전적인 게 있을 텐데, 네, 나쁘다고는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무시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제가 못 참았던 거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마지막 이제 1년째 때쯤에는 제 나이가 26, 7인데 다 컸잖아요. 이게 일친놀이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뭐 사실 모두에게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근데 나한테만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 성격이 막 소심하고, 물론 소심한 면이 커요. 근데 꽁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난 좀 풀어야 되는데, 차라리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아니면 욕 찌꺼리라도 해서라도, 그리고 끝에는 어깨동무를 하던지 시원하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날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은데, 아마 그 사람은 기억이 안 날 건데 중간중간 난 얘기도 슬쩍 했었어요. 언니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아니래요. 아니라는데 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만 내가 그런 강박? 자격지심? 그런 게 또 있나 싶어갖고 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끝에는 결국 나도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입 밖으로 잘 털지는 못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저를 싫어하는 거를 다 눈치도 다 까고 있었고, 그리고 제 앞에서 그 사람 욕을 다 같이 해주더라고요. 해준다고 하는 게 말이 맞나? 표현이? 다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뭔가 쌓인 게 있구나. 쌓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꼈고, 나는 날 위로해주는 줄 알았고 진정으로 내 편인 줄 알았어요. 진정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바보 같았는데 근데 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재계약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사람이 있으면은 다들 아무 소리도 못했고 그건 이해해요. 근데 진짜 아직도 후회하는 거는 차라리 그 댄스실에서 제가 몇 번을 이제 끝에는 못 참아서 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싸울 걸 그랬나봐요. 차라리 진짜 그랬으면 좀 덜 억울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몰라요, 이유를. 네. 그리고 막 일본에서 킹덤 콘서트 할 때도 막 저한테 남자에 관해서도 되게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흘리지 말라고, 흘리고 다니지 말라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죠? 걔도 와가지고 언니 뭐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고 뭘 흘리지 말라는 거지. 나는 제가 무슨 연애 뭐 마법사도 아니고, 웃기잖아요. 내가 뭐 연애 천재도 아니고. 그냥 그 킹덤 때 정해준, 회사에서 정해준 파트너였어요. 춤 파트너. 근데 그 가해자가 되게 뭐 아끼고 좋아하는 동생이었고, 뭐 나 뭐 어떡해요. 뭐 춤 맞춰야 되고. 흘리지 말라. 뭘 흘렸다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폭로전을 얘기하자면 난 정말 끝이 없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너무 지겹잖아요. 나도 말하다 보면은 뭐 진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긋지긋해요 솔직히. 근데 나는 그 기억이 안 나는 그 사람과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저한테는 아빠 사건이 컸죠. 아빠랑 떨어져 살았고 제가 아빠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그만큼 죄책감이 컸던 사람이었는데 누구는 임종을 뭐 지켰다니 뭐라니 뭐 그 기사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 슬픈 건 한 번 그 대기실에서 울었다고 제가 옷장에 끌려가서 혼났잖아요. 왜 웃는지 모르겠네. 엉엉 운 것도 아니고 그냥 헤어 수정받다가 또르르 눈물을 흘렸는데 그걸 또 목격해가지고 옷 갈아입는 그거 있거든요. 그 인기가요였나? 거기 대기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니 때문에 분위기 흐려진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저도 막 울면서 나도 무섭다고 그랬죠. 아빠가 곧 죽을 걸 아니까. 저는 아빠 판결 받고 3달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야 죽을지 안 죽을지 이게가 아니고 죽는 게 확정이 돼 있었고 몇 달이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서웠죠. 그래서 그래 울면 안 되는 거구나. 울면 팀에 피해 주는 거고 분위기 이렇게 흐려지는 거구나 싶어서 드라마 끝나고 새벽에 그때 당시 본집이 인천이었거든요. 매니저가 그 지수 언니 매니저 언니가 고생해서 드라마 끝나고 잠시라도 보라고 데려다 줬어요. 여기가 집이면 병원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저 혼자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을 못 가고 대사회 왔어요. 아빠 보고 오면 다음날 울까봐. 드라마 찍고 음악 방송 가면 울까봐.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당연히 내가 그 인천에 그러니까 병원 쪽으로 중간중간에 몇 번 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아빠 병실을 지켰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기회가 있었는데도 집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보니까 다음날 대기실에서 울면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혼나는 게 두려워서 어린 마음에 차라리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면 그게 덜 억울했을 텐데 주책맞게 울고 있네. 근데 그게 진짜 후회돼요. 볼 수 있었는데 못 봤던 게 그게 진짜 되게 아빠한테도 한이 맺히고 그 가해자한테도 되게 분노가 남아있고 그래서 딱 이제 재계약 결정하기 전에 회장님께서 너희들만의 시간 5분을 주셨어요. 그때라도 사과를 하고 인정했으면, 그러니까 사과할 기회는 많았어요. 5분을 주셨을 때 물어봤어요, 언니한테. 그냥 딱 한 가지 아빠 이야기만 꺼냈어요. 그땐 뭐
증인해줬던 친구도 있었고, 그때 절 완전 그 특유의 눈깔이 있잖아요. 날 완전 쓰레기 보듯이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그런 짓 할 정도로 나쁜 년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탁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희 둘이 한참 째려왔죠. 와, 대단하다. 끝. 거기서 끝. 전 재계약할 마음이 당연히 없었죠. 난 이 사람이랑 같은 팀을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때가 이미 정신과 뭐 7년째였고 지금 ING 중이니까 지금은 뭐 그때가 7, 8년 뭐 지금 10년째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인간이면 조금 날 텐데.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자. 그리고 뭘 물어봐도 뭐 다 기억이 안 난대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해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땐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서 가해자 아버지만큼은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좋은 아버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제 내가 가도 될까 고민하다가 장례식장을 갔을 때 그 가해자가 저를 보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땐 뭐 엄청 울면서 미안해라고 했나? 아니면 뭐랬지? 뭐라 한 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래서 그냥 왜 그래? 하고 저는 아버지한테만 진짜 냉정하게 인사드리러 갔고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위로를 하러 갔어요. 뭐 거기서 너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뭐 지금 장례식장에서 싸울 판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꽤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제가 온 게 뭐 그때 이미 뭐 대충 상황들이나 사태를 알고 있었어서 다른 매니저 언니들이나 옛 매니저 언니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잘 왔다고 반겨주셨고 인사하고 그 가해자의 친언니한테 밥 잘 챙겨 드시고 그 가해자 언니도 좀 잘 챙겨주시라고 진짜 그때만큼은 위로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겪어본 상황이니까 어찌됐던 간에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모든 게 기억이 안 나던 그 가해자님께서 그 멤버가 이제 그 옛날 전 매니저 언니가 계셨고 저는 이제 막 정신 나와가지고 막 그때 폭로전 하고 있었고 그때 소설이라는 두 글자만 안 올렸어도 저는 정신이 돌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친 듯이 글을 썼고 막 세면대에 물 받아가지고 얼굴 담그면서 이게 막 신경 안정제를 계속 먹어도 애가 이 다운이 안 돼가지고 분노가 폭발했나봐요. 제가 그래서 막 애가 뭐 글씨 뭐 맞춤법 띄어쓰기 다 틀리잖아요. 모르겠어요. 최대한 침착한다고 썼는데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고 난 그날이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최초로 폭로했고 더 많은 글을 요약해서 세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겪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피해자 입장으로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제대로 못 써가지고 지금 계속
생각은 이제서야 자꾸 나지? 제가 별명이 군붕어였을 만큼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10년 2개월을 함께 생활했으면 3,650일, 3,710일 그때 동안 하루에 한 개만 당했어도 30개가 넘었을 텐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뭐 한 300개 되겠죠. 근데 그것도 참 못 적었잖아요. 그때 한 10개는 적었나? 난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지금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서 내가 피해자 치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무식하게 얘기하고 포톡하면 얘기하고 자주 얘기하고 자꾸 언급을 하니까 다들 좀 애가 정신 상태가 좀 안 좋나 보다,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얘 왜 자꾸 남 잘 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꾸 다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 아니면은 걔가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자꾸 더 뭐 그렇게 이미지 심는 것 같아.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이가 없는데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얘기해서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한다고 쳐도 그 이상 이상이에요. 그거에 한 100배 이상 겪었어요. 네. 머리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저도 하루하루 추가로 폭로하고 싶은 게 자꾸 더 생기는데 맨날 글을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생각났는데요. 그 가해자가 저한테 이런 짓도 했었어요. 그 가해자 주변 애가 뭐 어쩌지 할 수 없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죠. 아무튼 그리고 또 마지막 사과할 기회가 최종적으로 있었죠. 제가 미친듯이 이상하게 폭로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열받았나 보대요? 지 안 좋게 적었다고? 아닌데 지가 한 거에 비해서 되게 착하게 적었는데 나는. 근데 난 이거 정말 생각해보니까 이해 안 가는데 그 가해자가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던 그룹의 멤버가 전화가 왔어요. 와서 아까 이름 언급할게요. 만약에 지민 언니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너희 집에 데리고 가도 되냐? 라고 해서 제가 정확히 뭐라 했냐면요. 솔직히 믿지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테니까 그럴 마음 있으면 진짜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 맥주병으로 그렇게 몇 시간 맞고 기어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걸리기 싫어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딱 목 밑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다 피멍이고 피투성이고 피가 질질질질 나는데 그냥 옷으로 감추고 살았어요. 딱 3일 쉬고 바로 알바 뛰었거든요. 저 독해요. 근데도 사과 한마디면 됐고 인정 한마디면 됐었어요. 용서 다 됐었어요. 저 그 사람한테 지금 쌓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는 절실하게 사과를 받고 싶었고 나는 그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얘 언니가 정신을 차려서 진짜 이번에는 사과하려고 올려나 되게 그렇게 잠시나마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물론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순 있겠다 했는데 안 봐도 뻔해요. 설득을 많이 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 첫 눈빛 보면 설득했을 때 느꼈을 텐데 사과를 안 할 거라는 걸.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 설득한 적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은 악플에도 되게 많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악플 때문에 샵에서도 되게 질질질질 울어가지고 제가 방송 대타로 나간 적도 있고, 그 다른 멤버랑 또 싸워가지고 음악 방송을 가니 안 가니 해서 달랜 적도 많기 때문에 멤버들이 알았을 텐데, 그 설득했을 때 사과를 할지 가서 난동을 피울지, 뭐 그거는 일단 뭐 몰랐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미 그 전 매니저 언니랑 제가 따로 따랐던 고마운 언니가 와 있었고, 슬리브 원피스를 그냥 집에 편하게 있으니까, 또 그리고 멤버들이 온다 쳐도 다 여자잖아요. 근데 웬걸? 지편인 이제 매니저 직원들이랑 그 남자 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나는 몸이 다 드러나는 슬리브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러려니 했어요. 예전에 숙소 살 때도 항상 그냥 모든 게 가해자 축으로 돌아가가지고 같이 사는 멤버들이 있건 말건 그 연예인 그 친한 언니도 항상 오셨고, 저는 그때 이미 증세가 심해서 불면증이 심하다 보니까 연습실에 자러 가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잠시 본집에서 자고 올 생각이었고, 막 그렇게 수면제 용량이 늘기 시작했었어요. 허락이라고는 없었어요. 아마 제가 그랬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때 그 남자 팀장님도 그 가해자랑만 친해가지고 뭐 저랑 또 나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만, 그 가해자 언니 허락만 받고 숙소에 오는 바람에 저 벌거벗고 빨래통에 빨래 넣으러 갔는데 전라노출 다 보여주고, 그런 경우 많았었어요. 같이 사는 다른 멤버도 그렇고. 그냥 되게 불쾌했죠. 근데 말 한마디 따졌다간 뭐 분위기 싸해졌다간 딱 봐도 뭐 허나죠 뭐. 감히 그럴 수가 있었나. 거의 진짜 요즘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네, 거의 진짜 요새 막 학폭 많이 뜨던데, 그 학폭이랑 뭐 일진 이야기에 뭐 통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딱 문 열어줬는데 들어오는 성큼성큼성큼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그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난 장례식장에서 다 푼 줄 알았는데 이러길래, 뭘 풀었는데? 무슨 대화를 했다고? 나도 맛이 가 있어서 이제는 뭐 딱히, 근데 뭐 다 휴대폰으로 찍겠죠 당연히. 여기서 내가 폭력을 쓰거나 똑같이 행동을 하면, 욕짓거리라도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겠구나. 그냥 장례식장에서 풀었다고? 뭘 풀었지? 난 대화를 나눈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앞에서 울어준 게 자기는 풀었다고 생각한 건가? 그러기에는 10년 2개월 동안 너무 죄 지은 게 많은데 자기 눈물 좀 흘려줬다고 풀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면서. 그래서 앉아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 가해자한테도 얘기했지만, 언니 아버지 이름 걸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우리 아버지 영정사진도 꺼내왔어요. 두 아버지 이름 걸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고. 솔직히 나도 거짓말 절대 보태서 뭐 과장해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언니도 대신 기억나는 거는 인정해라. 인정이라도 해라. 그래서 막 얘기했거든요. 기억이 다 안 난대요. 기억이 다 안 난다 했다가 뭐 예를 들어 사소한 거 흔들렸대 당시 뭐 내 몸 보고 제가 365일 다이어트 하는 스타일인데 제 몸 보고 되게 야 너 몸이 왜 그래? 되게 병신 같아. 아니면 뭐 제 얼굴 보고 족 같아 이랬던 적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니 그런 적은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빠 사건 때도 옷장에서 분명 얘기해놓고 끌고 가서 옷장으로 끌고 간 거는 아닌 것 같대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건가? 아니 저도 계속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제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허언증이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아깝게도 그 당한 거에 비해서 진짜 기억이 충격적인 것만 남아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다 못 따졌어요. 제 마음 같아서 따지고 싶은데 또 흥분해가지고 흥분하면은 더 기억이 안 나고 뭘 말해도 다 기억이 안 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나중에 겨우 한 말이 맞아 이거였어. 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아니지. 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기에는 그쪽부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생활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바른 길. 바른 길이라 하면은 방송 빵꾸도 냈으면 안 됐지. 리더인데 팀 리더가 유치하게 싸워가지고 그렇게 막 간이 많이 그랬으면 안 됐지. 지 기분대로 활동을 하면 안 됐지. 얼마나 나는 활동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진짜 억울한 게 저는 가수도 연기도 활동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마지막 1년은 활동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카니발에 같이 이제 차에 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한 소리 할 것 같은 거야. 그게 무서워서 차에 타자마자 그 수면제랑 신경안정제를 먹고 잤어요. 자가지고 진짜 팬분들한테 진짜 정말 죄송한데 활동은 해야겠고 제가 맡은 일은 책임지고 하고 싶었고 최대한 빵꾸 안 내고 싶었고 사실 20대 중반부터 좀 많이 위태위태했거든요. 근데 안정제 먹고 수면제 먹고 그 정신으로 춤추고 막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실 기억 안 나는 스케줄도 좀 몇 개 있고요. 멘트 좀 꼬인 것도 있었고요. 표정이 얘가 초점이
있었던 적도 있어서 아마 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왜 또 표정 관리를 못하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걱정해 주셨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했죠. 아휴. 아무튼 뭐 와가지고 칼 있냐고, 자기야 뭐 뒤지면 되냐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하도 손목을 그어가지고 그 소속사 대표님이랑 매니저님께서 칼 다 치우셨고, 칼도 없었지만 다 말리고 요람 피우길래 칼이 있으면, 그래서 지어줬으면 뭐 어쩔 건데, 지가 죽을 용기 없어요 그 사람은. 아쿨라에도 눈물 흘리고 멘탈이 그렇게 약한데, 나한테 심지어 너는 왜 스트레스 받냐고 제가 막 발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원인을 의사 선생님도 이게 입에 거품을 물었으면 간질이나 뇌졸중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계속 다 스트레스. 그리고 그 산부인과를 갔는데도 자궁경부암 이형성증 판단을 받았는데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거 다음에 암 걸리면은 이거 다음 단계가 암인데 원인이 뭐야? 했더니 스트레스. 그냥 뭐 그 요즘도 계속 그 막 쓰러지는데 잠깐 기절을 하거든요. 잠깐 기절하고 깨는데 알아서 깨요. 아니면 누가 깨워주던가. 근데 한 번은 이제 자꾸 쓰러질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식탁에 머리 박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에 피가 난 적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아씨 이거 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기립성 저혈압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아 저혈압 때문이구나 했는데, 얼마 전에는 내과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 해서 왜요? 그랬더니 저혈압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심장 쪽에 문제나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밀 검사를 또 다 해보래요. 근데 제 생각이 또 그런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 근데 난 스트레스 원인은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정신과에서 스트레스 수치를 쟀는데 더 올라갈 수치가 없는 거예요. 가득 올라가가지고. 근데 웃긴 건 또 스트레스 해소법도 해소법은 잘 다행히 알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한테 너는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이 말을 한 순간 속으로 진짜 니 때문에 이렇게 진짜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 말했죠. 아휴, 칼 난동 피우고. 남자 팀장 마지막에 그리고 뭐 뭐래더라. 아무튼 계속 기억 안 난다 그래가지고 와 그냥 가라 진짜 가라 했는데, 여기서도 막 뭐 멤버들도 그러고 사과 받을 거면 받고, 언니는 왜 기억이 왜 안 나는데 막 이러는데, 나는 네가 나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기억이 안 나고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사과를 받으라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소리 한번 질렀고, 제 앞에서 제일 같이 욕을 많이 하던 애가 언니 옆에 찰싹, 언니라고 부르긴 또 싫다. 그 가해자년 옆에서 찰싹 붙어가지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 이러길래 이렇게 입을 쭉 닫고 싶었죠. 뭐 쟤네는 뭐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뭐. 뭐가 좋았겠어요. 그 기억들이, 그 그룹의 기억들이. 다만 춤추고 연기할 수 있게 해준 그 기회들이랑 그런 거는 다 너무 좋았죠. 그리고 거기 지내면서 어쨌든 지금도 연락하는 옛날 저를 아껴주던 매니저 언니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남자 팀장님이 끝에 저한테 너도 뭐 활동 재개할 거면 입장문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응? 입장문. 그래서 뭐 쓰기는 썼죠. 그때 당시 뭐 또 어리버리하게 썼죠. 사과를 뭐 대충 뭐 받기는 했는데 어찌고 저찌고 네 그렇게 썼고요. 아 그리고 끝에 제가 인스타를 급하게 닫았잖아요. 닫기 전에 그 올린 그 입장문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쟤 왜 갑자기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뭐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왜 사라졌냐고 되게 의문의 그게 많았었는데 한성우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받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안 좋은 댓글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악플에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전 억울한 것만 대답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악플러들은 그 부모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애들이 교육받은 거고 불쌍한 애들인 거고 그냥 내비둬요. 그리고 현성 회장님 입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조금 서운한 부분은 아무래도 남자 그룹을 더 많이 키웠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좀 꽁하게 담아두고 이게 치고받고 시원하게 안 싸우잖아요. 저는 부산에서 좀 험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저 또한 너무 참다 보니까 회사에 너무 늦게 얘기했고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난감했을 거예요. 전혀 모르다가 티도 안 냈으니까 이게 제가 너무 참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그 남자 팀장님 탓은 하고 싶지만 뭐 회사 전체적으로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회사에 좋은 분도 계셨고 그리고 한성호 대표 회장님도 나중에 돼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지만 진심으로 사과받았고 몰랐던 건 맞았으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만 입장문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저는 죄송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님과 소속사 대표님께서 제가 그때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죽으려고 하지 나는 가해자 찾아가지고 막 싸우겠니 뭐 진짜 뭐 끝을 보겠니 뭐 고소를 하겠니 난리 났지.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이제 대표님 그때 당시 소속 드라마 대표님 우리 액터스 대표님도 저를 일단 진정시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플로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다들 이제 고소하려고 했다가 결국 놓치셨는데 아무튼 그 입장문은 제가 적으려는 그 의도랑은 좀 다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억울하게 됐는데 죄송할 거 저는 지금도 하나도 없고요. 네. 회장님께는 저는 할 말을 했고 보통 연예인은 어떻게 보면은 상품이에요. 상품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상품은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 모두가 알 거예요. 그치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니지 않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냥 저도 더 이상 언급 안 할 테니까 그냥 계시라고
이렇게 했고 한성우 회장님께서는 진심으로 사과해 주실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끝에는 그 특유의 또 제가 무마하는 그 장난식의 말도 있거든요. 살찌시라고, 살이 많이 빠지셨길래.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강종혁 본부장님도 와 계셨고, 그냥 그분 보니까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제 탓도 있죠. 제가 좀 일찍 엄살 피웠으면, 좀 일찍 얘기했으면. 근데 일단 저희가 늦게 떴어요. 늦게 떴고 정산도 되게 나중에 됐었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때부터 제가 정산이 잘 될 때쯤에 제가 병이 좀 많이 골아 있었고 좀 심할 때였고 아버지 사건도 있었고 가장 바빴고 모든 게 겹치기 시작했는데 엄마를 생각하자면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참고 빨리 끝내고 재계약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이거였는데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마지막 1년 때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죄송하고 미안한 거는 저는 정말 없어요. 난 진짜 오래 참았고 다른 멤버가 들어오기 전엔 저는 존재했잖아요. 뭐 몇 달이건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뭐 아마 3개월 간격으로 쭉쭉쭉쭉 들어왔으니까 뭐 많아봤자 6개월인가?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거나 꿈꾸고 계신 분들은 연습생 생활 절대 일진놀이 하는 그런 생활 아니고요. 혹시나 그런 거 비치면 만만하게 보이지 마세요. 만만하게 보이지 말고 그렇다고 또 막 예의 없게 굴지 말고 그 혼날 짓을 했으면 혼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소속사에 얘기를 해보세요. 소속사도 요즘 시대에 설마 상품으로 보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아마 저는 지금 가장 분이 안 풀리는 건 일단 사과를 못 받은 거, 인정을 못 받은 거. 그 가해자가 못하겠으면 가해자 가족이라도 해주지. 가족도 똑같나 봐요. 네. 저희 엄마는 계속 그냥 이해하라고. 저희 엄마 되게 미국 마인드고 되게 마음이 여려요. 멘탈은 강하신데 전 저희 엄마 되게 존경하거든요. 되게 소녀 같고 되게 귀여운 이미지이긴 한데 근데 저는 용서가 잘 안 돼가지고 저 멘탈 되게 세요. 세고 저 되게 깡따구도 세고 무대프 성격이고 어디 가서 기죽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뭐 촬영장에서나 뭐 어디 가서나 뭐 쌍욕을 뭐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아니면 뭐 대우를 제대로 뭐 받아봤겠어요. 물론 이쁨도 많이 받았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너무 가분하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안 보이는 데에서 짓밟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사회생활인 거고 그러면서 배우고 단단해지는 거고 더 오기 생기는 거고 더 이거 알고 열심히 해야죠.
그거 못 버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죽했으면 터졌겠어요. 네. 차라리 진짜 맥주병으로 장난이 아니라 맥주병으로 그냥 하루 더 맞는 게 낫겠더라고요. 10년 2개월 괴롭힘 당할 바에는. 나는 이런 말은 들어봤거든요. 이유 없이 좋아한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유 없이 싫어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나?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10년이 싫어 이럴 수는 없지 않나? 그럴 수도 있나? 난 잘 모르겠네. 어제 글을 쓴 이유는 내가 그 송윤호 팀장님한테 연락했잖아요. 빌었다니요. 빈 거는 이런 게 빌었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송윤호 팀장님께 빌었다니요. 기사가 그렇게 떴길래 사과하고 빌었다길래 팀장님 기사에 빌었다니요. 또 저 또 한창 안 좋을 때니까 빌었다니요.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정정해주세요. 했더니 확인해 볼게? 라고 답장이 먼저 왔어요. 확인을 해본다고? 또 회사랑 얘기할 건가? 돌겠네. 한참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던데 그렇게 다들 온 이유가 있구나. 나중에 증인으로 만약에 다 지민이가 미나한테 빌고 미안하다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나만 이상한 애 된다니까? 세상이 진짜 이래요. 나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중리산이해서 그때 당시 우리 액터스 소속사는 무슨 죄야. 칼 꽂고 또 실려갔죠. 또 그쪽 회사 매니저 오고 뭐 상태 보고 받고 나서야 연예계 퇴출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저는 데뷔하고 나서 끝에까지 악플러한테 상처받은 적 없어요. 없는데 그 한참 제가 정신이 진짜 멘탈이 완전 나갔을 때 악플러한테 되게 상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악플러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가 찬 게 뭐냐면 상처는 안 받아요. 근데 가짜나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나보고 그러더라고. 뒤질 거면 한 번에 제대로 그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미안한데 긋는 걸로는 너무 많이 시도해봤고 다른 걸로도 많이 시도해봤는데 긋는 걸로는 팔목 반을 잘라야 죽어. 그리고 다른 것도 시도해봤으나 나는 기억이 안 나. 기절을 해서 기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문을 몇 번이나 부셨는지 모르겠어. 구급대원분들이 문을 부수고 누가 신고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눈 떠보니까 그 무슨 응급센터에서 뭐 호흡기를 달고 있던지 아니면 봉합을 하고 있던지 그런 상태였고
어이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준 거라고 해서 나는 뭐 알겠어 하고 죽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미안한데 명줄이 좀 긴 거 같거든. 그래서 제대로 치료 받으려고 이제 죽을 생각도 없고 살 사람은 살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자꾸 어떤 것들은 나보고 증거를 대래. 처음에는 나도 되게 무식해가지고 근데 또 내 주변에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사촌 오빠 중에서도 이제 그쪽 직업에다가 또 주변에 다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공부하게 됐지 어떨결에. 법의 법자도 모르는 애가 피해자한테 감히 증거를 대라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나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거 증거 대야 돼? 제대로 돼야 되나? 아니면 1%뭐 조금? 뭐 정신과 내용 조금 보여주면 되나? 막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아니면 아싸리 진짜 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나? 또 대충 보여주면은 이것밖에 증거 없나 봐. 막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아씨 그냥 다 보여줘? 이렇게 했는데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피해자한테 증거를 감히 대라 말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가해자가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한 증거를 대라고 해봐. 그리고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를 대라고 해봐. 그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진짜 악랄한 회사라면 그런 회사도 있잖아. 명예훼손, 회사 이미지 혹은 소속사 아티스트의 이미지, 광고 날라간 거, 뭐 등등등 이런 걸로 나를 고소할 수도 있대. 나라가 그래, 현실이 그래. 그때 증거를 써야 하지. 너네 같은 그런 하찮은 애들 때문에 내 증거를 모아둔 거 진짜 열심히 모았거든. 나는 애초에 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려고 이것도 녹취하고 저것도 녹취하고 이거 찰칵찰칵 찍고 막 동영상 남겨두고 그러지를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신은 도와주긴 하더라 진짜. 그래서 열심히 나는 증거를 모아놓은 거는 혹시나 진짜 그런 쓰레기 현실이 다가왔을 때 난 써야 된다고 보고 진짜 우리 나라가 그래. 피해자가 신고, 고소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가해자든 뭐 공범이든 방관자든 뭐 소속사든 피해자의 억울함 호소로 인해 이미지가 깎였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한테 피해 보상 혹은 명예훼손죄로 나에게 고소가 올 수도 있어. 그게 우리나라 법이야.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겨. 그리고 나보고 왜 자꾸 그 가해자 고소 안 하냐고. 돈 많이 들어. 내가 원하는 처벌을 받기 위해선. 할 수 있거든?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사촌 오빠 소개로 아니면은 내가 아는 변호사로 조금 깝더라도 내가 열심히 번 돈 거기에 다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 다 돈이야. 소송도 다 돈이고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 왜? 윗사람들은 누릴 거 다 누린다고 하잖아. 덮을 것도 다 덮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약자가 되고 피해자라도 뭐 회사 가해자, 뭐 방관자, 뭐 공범보다 돈이 없으면 저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판사, 검사 그거 다 영화처럼 할 수 있어요. 돈만 많으면. 씁쓸해요. 법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니, 이거는 제 사건과 별개로 우리나라 법 자체가 나는 감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그래요. 너무 아쉬워요. 사형당해야 될 사람들이 막 중간에 출소해가지고 그럼 그때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어제 제가 글을 올린 거는 제가 좋은 예로 뜨길래 그거 열받아서 쓴 거예요. 저 좋은 예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 치고 너무 너무 자꾸 언급하고 자꾸 당당하게 얘기해버리고 자꾸 제 혼자서 얘기를 저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 주변 단짝 친구도 자세한 상황 모르고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저만 알아요. 저만 모든 걸 알고 있고 네, 저만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제 스스로 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제 스스로 다 싸워야 되고 그리고 뭐 딱히 무서울 것도 없고요. 저는 기자님들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거든요, 사실. 너무 감사해서 메일도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신 기자님도 계시고 저랑 그 글 쓰는 솜씨가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좋은 예로 이번에 그 다른 후배님 사건 터진 거 보고 그거 말고 또 그 전에도 사건이 또 저랑 이름 똑같은 친구 또 터지고 또 뭐 또 다른 친구 터지고 뭐 많이 터졌잖아요. 보일러 좀 잠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좋은 예로 떠있길래 누가 보면은 뭐 사과도 인정도 다 받고 피해자 치고 좋은 대우 받은 걸로 아실 것 같아서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네. 저도 뭐 울고 불고 소심하게 막 그렇게 있어야 더 불쌍해 보이려나? 근데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네. 누군가는 저 보고 그냥 용기라도 냈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피해자가 발 뻗고 불안해하지 않고
악몽 꾸지 않고 막 강박 증세 없었으면 좋겠고 대인기피증 없었으면 좋겠고 자살시도 안 했으면 좋겠고 안 울었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소속사도 자꾸 밑에 분 말고 밑에 분은 힘이 없잖아요. 대표님, 회장님 직접 애들 다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키우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책임감이라고는 서로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신뢰가 쌓이고. 저는 앞으로도 할 말이 생기면 계속 할 거예요. 진짜 계속 할 거고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먼저 나간 친구가 문구 하나 떠가지고 저도 뭐 방관자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연락을 몇 번 했었는데 많이 울었어요. 되게. 그 친구도 저도 서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가 당하고 있는지 몰랐었고 저도 그 친구가 어떻게 나갔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뭐한테 듣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고 왜 난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야기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원인은 뭐 똑같은 사람이고 왜 내가 그걸 몰랐으면 너는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걸 알았으면 우리 둘이 손잡고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 너무 힘들다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되게 어른스럽게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둘 다 좀 너무 각자 당하고 있었어서 서로 잘 볼 수가 없는 상태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는 조금 더 참을성이 없어서 일찍 나왔을 뿐인 거고 너는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런 거지. 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불안해하지도 막 그러지도 말라고 막 우울해하지도 말고 울고 싶으면 울고 술 먹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진짜. 대단한 방식의 저는 진짜 왜 이러지? 30대 되면 좀 행복해지려나? 저는 서울에 사실 도망치듯 온 거잖아요. 새 인생을 살려고 나름 되게 바른 길로 가고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엎드려 뻗쳐하고 오리걸음하고 막 춤 4시간인가? 3시간 4시간 막 연속으로 추는 거? 이런 거? 육체적인 거?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다들 체력이 체구가 제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스케줄이 힘들었던 거? 아니요. 저는 스케줄이 힘들었던 적 없었어요. 다 정신병이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진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정말 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안 만났었으면 내가 좀 여기서 잘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시간을 절실하게 돌리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죠. 내가 왜 그 참을성을 왜 서울에 와서까지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계속 참고 살았는지 나는 그리고 그깟 애 하나 때문에 내 멘탈이 움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진짜. 그 사람이 저한테 욕한 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긴 게 너무 많아요.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몸매면 몸매. 진짜 싫더라 싫어. 아휴. 그 병원에서도 제가 어떤 날은 사실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별로 이렇게 감흥이 그러니까 눈동자에 감정이라는 게 잘 없어요. 되게 많이 있는 일들이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정말 되게 고생하시죠.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한 건 일을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하루는 진짜 좀 심각해가지고 기억이 통으로 없는데 그냥 아예 기억을 잃고 쭉 기억을 잃었어요. 쭉 기억을 잃었는데 제가 한마디를 했대요. 한마디. 상태도 되게 그때는 좀 심각했고 좀만 늦었으면 이게 가다출혈이나 그런 걸로도 가능해서 오랜 시간 제가 혼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지민을 그 와중에 외쳤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름도 아빠 이름도 언니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입원 치료도 되게 많이 권유를 받았는데 안 한다고 했죠. 제가 한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입원 치료는. 근데 이분은 왜 얘기하셨냐길래 제가요? 이랬더니 정신이 나간 상태셨는데 경찰분께서 이분 성함을 제가 앞에 있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넘겼는데 진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도 그랬겠어요. 저는 진짜
용서도 안 되고 용서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복수할 마음도 없고. 근데 만약에 저를 또 건드린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 절대 없고요. 또 건드리면 걔는 뭐 제정신은 아닌 거고. 그냥 되게 한미쳤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뒤끝있게 진짜 오랫동안 진짜 맨날 꿈에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그냥 계속 좀 사람을 잘 보고 건드리지 아니면 적당치를 했던가. 너무 저도 지금 계속 악에 받쳐 있는 상태고 분노가 있는 상태고 용서가 안 되는 상태고. 네. 뭐 잊고 살라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잊고 살고 새 출발하라고 뭐 다 잊고 미나 씨 좋은 생각만 하세요 이런 응원의 말 정말 감사한데요. 그거 안 돼요. 1년? 1년 일도 사실 아마 기억이 좀 남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 진짜 기억력 잘 안 좋거든요. 근데 10년 2개월은 저한테 너무 찐했어요. 그게 또 좋은 일이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뭐 팬사인회 때 제가 울었던 사건이었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뭐 노래 못했다고 연습하라 했다고 제가 울었다고 막 그런 한간의 소문이 있었는데 저 그딴 말로 안 울어요. 저 그때 아마 아버지 얘기 꺼내가지고 살짝 좀 기분이 네 감정 추스리기가 힘들었죠. 아이고 아버지 때문에 되게 악에 많이 받쳐있고 아버지한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또 아버지한테 잘했으면 모를까 못했으니까 너무 속상했죠. 아버지 얘기만 하면 아직도 많이 눈물 나고. 아 누가 그러대요? 뭐 신지민한테 돈을 바라냐? 뭐 죽는 꼴을 바라냐? 돈 안 바래요. 사과를 바랬었고 근데 사과 지금 늦었고 평생 시달렸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나보다는 상태 안 좋게 살아야지. 벌 받고 살아야지. 나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벌 받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렸을 때 학교 안 다닌 거 난 후회 안 해요. 나는 내가 책임감 있게 우리 집안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쌓았던 거 저한테 시비가 걸려왔고 싸울 수 있으면은 저는 피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싸운 거였고 제가 뭐 학폭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피해 당한 건 뭐 학폭이 아니라 집단 폭행, 뭐 맥주병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폭행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사과 받았어요. 사과 받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참 되게 차마 입에 뭐 담지 못할 수 있는 다 뺐는데 웃긴 거는 또 그 맥주병 오라버니는 그 저랑 되게 제 친구 삼촌이 되게 경호원 일을 하시는 되게 장난꾸러기 삼촌분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는데
방과 후에 치킨을 맨날 사주시고 그랬어요. 저한텐 되게 개구장인 삼촌이고 귀여운 삼촌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좀 그냥 경원이 아니고 좀 무서운 네 삼촌들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는 목욕탕에서 그 삼촌들 마주쳐가지고 그 삼촌들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벌 받았다 들었고 뭐 이래저래 저를 믿고 제 편도 있었고 항상 그래서 뭐 딱히 또 언젠가는 이걸 바탕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믿어왔기 때문에 와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크게 당할지는 몰랐네. 근데 이제 아이고 많이 그래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복귀해야죠. 저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유튜브도 이제 저 욕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응원해주셨던 분들, 제 원래 팬분들이랑 많이 이야기 나눴었던 거고 유튜브 하기로 약속했었던 거고 채널명도 예전에 정했었는데 사실 그 유튜브 채널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꺼내려고 했었어요. 제 말이 다 뭐 뒤죽박죽이고 말 정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털어놓으려고 했으나 거기서는 아무래도 편집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수위 조절이라는 게 따로 있고 아마 못 나가는 부분이 따로 있을 바에는 그냥 여기서 어중간하게 나갈 바엔 그냥 제 입으로 설명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냥 오늘 인스타 라이브로 얘기를 다 하고 싶었고요. 또 모르죠. 또 언제 또 인스타 라이브 켜가지고 또 누구 얘기하고 막 그럴지도. 근데 이거는 저를 위한 거였어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있었는데 위로 갔고 되게 외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로지 일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아니 가족들 덕분에 그리고 내가 챙기고 싶은 내 사람들 덕분에 일 때문에 내 꿈 때문에 있는 거지 사람들이 좋아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못 믿겠어요 사람. 네. 그럼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감정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계산적이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저는 사실 좀 이해를 많이 못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헷갈려요 저는. 좀 이해를 저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바짝 열심히 치료받고 바짝 열심히 복귀가 가능하다면 차근차근 진짜 열심히 해서 하고 싶고 만나야죠 그 사람들이랑. 코로나 끝나면 엄마 데리고 여행도 좀 가보고 싶고 좋아하는 게 있나요? 하고 싶은 저는 진짜 연예인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가수도 연기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특히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도 사실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이제는 제대로 연습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그 전에는 시간에 쫓기듯이 대사만 외우고 보여줬다고 하면, 왜냐면 그때는 가수가 더 중심이었으니까, 이제는 작품을 맡게 되면 정말 단역이라도 제대로 연습하고 표정 연기 연습도 많이 배우고 제대로 공부하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연예인 생활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복귀 전까지는, 지금은 좀 내인기피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알바를 못하고 있답니다. 근데 집값도 많이 오르고 대통령님께서 집값을 너무 올리셔가지고, 뭐 금전적인 거에 있어서는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꿈만 같죠 뭐. 저는 좀 쉬면 불안해요. 네. 쉬는 걸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쉬는 걸 잘 못했어가지고 바삐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잡생각이 안 들고 지금 몇 시예요? 맞아요. 일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백신도 맞아야 되는데 자야겠구나. 아이고. 백신 맞고 자꾸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건 뭐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는 건가? 백신이 치료제로 나온 건데 엄마한테 맞지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대통령님 맞으면 맞으려고요. 네. 다들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제가 또 막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또 언급을 할지. 근데 자꾸 기자님들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자꾸 기억이 떠오르고, 기억이 지워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자꾸 기억 지우고 새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잘 살 거예요. 네, 앞으로 잘 살 거고 바보같이 안 살 건데요. 똑똑하게 단단하게 살 건데 뭐 악플러들이야 뭐 계속 나한테 얘기하든지 말든지 뭐 풀어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니들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가 풀리면 마음껏 해도 되겠지만 그거 되게 불쌍한 건데 너네 부모님한테 되게 먹칠하는 그런 거야. 그래도 야 좋겠다. 요새는 뭐 컴퓨터 속도도 되게 괜찮나 봐. 나 때는 컴퓨터 한 대씩 쓰는데 속도도 되게 안 좋았는데. 욕 많이 해. 욕 많이 하고 풀고 싶으면 풀고. 요즘 정신이 어느 정도는 괜찮아가지고 죽긴 왜 죽어. 문제는 니들 말 들을 생각은 없어가지고 그냥 욕만 많이 했으면 좋겠고 딴 거는 사람 상식선으로 보통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조금 여기 근거 없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거죠? 이상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뭐 악플러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저는 분 풀릴 때까지는 제 악이 진짜 풀릴 때까지는 지겹더라도 뭐 어떡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차단을 해요. 팔로우를 취소하던가. 안 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만 좀 언급하라 하는데 기자님들이 언급 안 하면 저도 안 할게요. 근데 나도 분풀이 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친구들한테 하고 싶지는 않은 눈물 나요. 내 친구들도 힘든데 그냥 허공에다 말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잖아. 솔직히 궁금하고 싸움 구경 재밌어하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 거짓말 안 해요. 없는 얘기 안 하고 허언증 없으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제대로 꼭 갚을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워낙 표현을 못해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그 사람 너무 찾고 싶네. 남자 셋이서 토크하는데 유튜버였나? 뭐 사무실에서 본 거 같기도 하고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손목 보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분 뭐 하시는 분이었지? 기자님이신가 그분도? 만나 뵙고 싶어요. 네. 어른이지만 어른 공경 중요하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게 되게 상처라고요. 당신은 관심받기 위해서 손목 긋고 그랬나? 딸한테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 29살인데 그것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애기들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 아저씨가 이걸 보신다면 저 진짜 진심으로 대면하고 싶어요. 저보다 어른이시면 말을 좀 더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저보다 배우신 게 더 많으실 텐데. 좀 화나더라고요. 미나한테는 지금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적어도 당신 관심은 필요 없지만 말은 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인스타 라이브로 주셨던 게 아니라 너가 중간에 들어와서 모르겠나 보다.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풀 데가 없어서 여기서 말을 한 거고 처음부터 봤으면은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 글을 올린 이유도 인스타 라이브를 킨 이유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을 했고요. 네. 현실 그리고 피해자들 입장, 가해자들 입장, 소속사들의 입장에 대해서 저도 아는 부분이 조금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킨 거였어요. 에휴, 왜 설명을 해봤자 이상한 말 떠드실 분들은 계속 떠드시고 그러면 안녕.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좀 역시나 마무리가 문제인데 속이 많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